안녕하세요. 주식 1분 미만입니다. 요번에 가져온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리포트는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입니다. FN 가이드, 와이즈 리포트 가져도 없어요. 자, 투자 포인트는 총 5가지입니다. 투자 포인트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고, 시가총액은 이제 6천억. 작은 규모는 아니죠. 네, 규모가 꽤 있는 편이고, 파워 같은 경우는 53.71배. 이걸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DNC 미디어라는 회사의 상장성을 고려해보면은 이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PBR이 이제 10배, 공장을 쌓아 올리는 그런 산업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주가가 딱 49,000원이에요. 5만원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목표 주가는 63,869원인데 이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해서 뒷부분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승 여력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 현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카오 페이지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도 쳐놨는데, 대주주 지분이 46%, 카카오 페이지가 23%다. 그리고 뭐 투자 포인트 중에서도 카카오 페이지가 많이 나와요. 카카오 관련. 그리고 유통 물량이 30% 정도인데 적은 편이죠. 유통 물량이. 확실히 적은 편입니다. 유통 물량이. 그래서 올라갈 때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업부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전자책이 88%.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전자책 중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중에 절반 정도. 이게 해외. 그리고 이게 국내. 이 정도 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고, 2017년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 검정색 선이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역시 주가는 실적 베이스죠. 실적만큼 확실한 게 없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산업 분석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만화 산업이 이제 80억 달러, 80억인데 다른 산업이랑 이제 같이 보면은 확실히 적어요. 극장 영화가 뭐 448억, 그리고 게임이 1196억. 뭐 게임의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성장률도 낮아요. 근데 이 DNC 미디어라는 회사는 뭐다? 웹툰 산업이다. 웹툰에 속해 있습니다. 디지털 만화 산업. 이 디지털 만화 산업이 전체 만화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8.1%, 15.8%, 그리고 19.2%까지. 18년도 19.2%. 그러면 2021년에는 뭐다? 훨씬 높다. 제가 어렴풋이 보기로는 25%가 넘어가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 가속화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는 근거로는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있는데요. 웹툰이라는 게 결국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좀 공감하실 텐데, 이 웹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 60% 정도부터 이제 유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진국이랑 신흥시장 둘 다 이제 웹툰 유료화가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제 뒤쪽에 표를 많이 담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자, 다음 페이지. 한국의 웹툰 유료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2012년 기점으로 유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지점이 60%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랑 신흥시장 스마트폰 보급률인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 63%, 선진국 같은 경우에 76%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료화가 일어날 시기라는 거죠. 2020년 기준입니다. 그렇게 엄청 먼 과거의 자료가 아니에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 세계 자료고, 이 부분이 일본이고 이 부분이 미국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2021년 기준 60.2% 정도입니다. 이제 유료화가 시작될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빼먹었네요.
웹툰 산업의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미국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화 산업이 압도적으로 큰데 그 근거가 만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마트폰 보급률도 올라간다면 70% 수준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라온다면 전체 만화 시장에서 웹툰 산업 비중이 차지하는 게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비슷한 규모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미국은 조금 그 웹툰 산업 성장 속도가 더디냐? 마블, 디즈니, DC 이런 회사들, 전 세계 만화 산업에 거대 IP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웹툰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느려진 부분이 있고요. 제가 모 애널리스트 분이라고 칭해놨는데 제가 이분을 뭐 까는 게 절대로 아니라요. 이분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쓸 당시에는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리포트를 쓸 때는 사례가 생겼거든요. 블랙 위도우, 아마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마블 영화인데 정말 간만에 나왔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연되다가 간만에 나왔고, 이거를 네이버에서 웹툰화 했어요. 제가 이 사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 있던 게 M이라고 칭할게요. 이제 한국으로 온 거죠. IP가. 근데 이거를 역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고려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한국에 있는 그런 웹툰이라던가 드라마라던가 그런 IP가 미국 진출을 할 수 있어 라고 과거에는 말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BTS, 넷플릭스 킹덤, 봉준호 감독의 이제 기생충이 있죠. 이렇게 역수출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게 DNC 미디어한테 기회의 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근거 자료들로 놔둔 거고, 이제 블랙 위도우가 있죠. 이 블랙 위도우가 현재 네이버 화요 웹툰 6위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뚫리면은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두 번째 산업 분석, 웹툰 IP 보유 기업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웹툰 IP 보유 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DNC 미디어가 여기에 속하고요. 여기서 뭐 웹툰 시장이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변해가고 있어요. 컨텐츠 IP 보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과 함께, 이것도 웹툰 기반이죠. 웹툰에서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영화화한 사례고요. 그리고 미생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화한 거죠, 웹툰을. 그리고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도 웹툰을 이제 넷플릭스 OTT에 공급을 한 사례죠.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가지, 한국이 주도하는 웹툰 시장 개화, 국가별 스마트폰 보급률로 알 수 있는 웹툰 시장이 성장할 거다. 그리고 이제 웹툰 유료화 전환 단계에 있다. 기업들이 더 많이 뛰어들 거다. 그리고 웹툰 IP 보유 업체들이 중요해진다. 왜냐? 2차 판권 수익. 이게 중요합니다.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화하게 되면은 수익이 뭐 따블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DNC 미디어를 탑픽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가 운영하는 일본, 제가 아까 일본 시장이 가장 크다고 했죠. 일본에서 카카오가 피코마라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 나 혼자 레벨업, 이게 DNC 미디어 IP 웹툰이거든요. 근데 피코마 매출의 상당 부분 갖고 있고, 그리고 피코마라는 플랫폼은 2021년 2분기 기준 전세계 모바일 앱 매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면 할수록 동사의 매출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DNC 미디어 이제 웹툰 사업부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제목에 작성을 해놨는데, 왜 웹툰 사업부에 주목을 해야 되냐? 일단
사업부가 전자책 사업부가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상 전자책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웹소설 사업부 같은 경우에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7.1% 정도 되는데, 이 웹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18%, 좀 말도 안 되죠. 이게 심지어 3년 평균이 218%예요. 그냥 없던 매출을 계속해서 찍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노블 코믹스 시장 선점을 했다. 이 노블 코믹스라는 게 이제 앞에가 노블이잖아요. 소설을 웹툰화 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동사가 보유 중인 IP 중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나가요. 근데 이게 원래는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소설을 웹툰화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대박이 터졌어요. 저도 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 봤는데 밤새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IP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박을 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과거처럼 이렇게 218%에서는 조금 쪼그라들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지만 해외 진출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누적 조회수가 6억 2천만 건이 넘는다, 이런 식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여기 미국 온라인 청원 사이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이미지를 하나 첨부해 드렸거든요. 이게 실제 그 첨부된 곳인데, 미국 청원 사이트에서 나 혼자 레벨업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15만 명이나 사인을 했죠. 실제로는 18만 명을 최종적으로 넘게 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현재. 그리고 네, 여기서 포인트가 노블 코믹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을 웹툰으로 고친 거잖아요. 소설을 웹툰으로 이렇게 고친 건데, 이 웹툰에서 또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릭터 판매도 가능하죠. 요즘 뭐 피규어 같은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2차 판권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판권 수익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전체 컨텐츠 산업의 0.33%를 차지합니다. 만화 산업이. 근데 게임, 캐릭터 라이선스, 영화 애니메이션 시장까지 하면은 18.7%예요.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게 0.33%가 웹툰 산업이 아니라 만화 산업이거든요. 100배가 넘는 시장으로 오히려 큰 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성장성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나 혼자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든든한 조력자 카카오가 또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대 주주예요,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2대 주주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지가 해외 진출을 할 때마다 이 나 혼자 레벨업 IP를 좀 내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 카카오 페이지가 성장하는데 DNC 미디어의 나 혼자 레벨업을 비롯해가지고 동사가 보유 중인 그런 IP 웹툰 웹소설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대 주주가 된 거고, 해외 진출을 하면 할수록 DNC 미디어도 해외 진출이 자연스럽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고 동사가 뭐 홍보비를 쓰냐? 아니죠. 카카오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다 해줍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좀 나갈 뿐이죠. 어머니가 카카오라고 보면 되고 엄마가 카카오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탄 애기가 DNC 미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진출을 했어요. 피코마라는 플랫폼으로 했는데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019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때 나 혼자 레벨업 IP를 굉장히 앞세웠거든요.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그 만화들 있잖아요. 일본이 또 만화 그 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화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웹툰으로 내놨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에 있는 웹툰 IP들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카카오는 성공했고 네이버는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만 해도 네이버가 2018년도까지만 해도 57%였거든요. 네이버가. 근데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랑 동등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뺏긴 거죠. 점유율 자체를. 물론 시장 성장성이 남아있으니까 뭐 네이버 입장에서도 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쉽죠. 갖고 있던 걸 뺏기니까. 그리고 카카오가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밸류 체인을 완성시키는 건데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구 멜론이죠. 카카오 M이라고도 하고 영상 제작부터 방영 그리고 IP도 보유해가지고 완전히 컨텐츠 산업에 필요한 밸류 체인을 다 완성시켰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그러면 그 수혜가 당연히 동사한테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나 혼자 레벨업을 이용해가지고 DNC 미디어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던가 게임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마케팅비도 들고 하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카카오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수익을 나눠 갖는 거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DNC 미디어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속해 있는 게 여기서 또 강점을 발휘하는 거죠. 뭐 배신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무조건 서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지분을 가지고 감으로써 해서. 네, 이거는 웹툰 시장 점유율인데 2018년에 카카오 페이지 빨간 네모 쳐놨죠. 피코마 카카오 페이지 15%에서 28% 됐다. 그리고 나 혼자 레벨업 굉장히 빨리 성장하죠. 이게 2019년 3월이에요. 가로축을 보시면 2020년 3월입니다. 지금 873만인데 10배가 넘게 뛰었죠. 그리고 여기 거래액은 피코마랑 라인만과 거래액인데 역전됐죠. 서로.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일본 시장을 진출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카카오가 미국 기업 2개를 인수했어요. 타파스랑 레디시 이렇게 2개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게 IPO를 나스닥에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에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2개를 인수를 하면은 돈 많이 줬어요. 7,800억이나 줬거든요. 근데 요즘 밸류 상장을 할 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플랫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수익성,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아 놓았느냐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타파스 기존에 있는 업체들 타파스랑 레디시를 인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플랫폼에 최대한 많이 모아 놓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성보다는 이제 플랫폼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냐를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상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차피 미국 진출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웹툰 만화 시장에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랑 비슷하죠. 한국이 3위인데 서로 비슷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미국도 진출해야 되고 상장도 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동사의 수혜가 되느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뭐 매출 성장이 더 빨라지겠죠. 당연히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미국에서 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나 혼자 레벨업 IP가 굉장히 인기예요. 근데 이 타파스랑 레디시라는 플랫폼을 딱 갖고 있으면은 뭐 훨씬 더 진출이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동사는 그냥 IP만 딱 던져주는 게 끝이니까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4월 달에 IP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유명 스튜디오 하나 있거든요. 위너 브라더스라고. 이 사람들이랑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 주가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회사가 상한가 가는 일이 굉장히 드문데 상한가를 갔다 왔어요. 4월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다. 카카오가 상장할 게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이렇게 상장할 게 많은데 조금 지연이 되긴 했어요.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또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그 공시가 또 나왔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카카오 M이랑 카카오 페이지를 합치겠다.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긴 했는데 다른 것들 상장할 것들도 많고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 오히려 이득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랫폼에 가치는 사람이 모여듦으로써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연된 게. 그렇다고 뭐 10년 뒤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쯤이면은 이제 미국에 진출한 것들 타파스랑 레디시가 더 안정권에 올라가지고 더 많이 실제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아, 이건 아니구나. 타파스랑, 네, 여기. 타파스. 2020년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타파스 관련 지분법 손익. 그래서 2021년에는 오히려 수익이 많이 찍히지 않을까. 흑자 전환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뒤는 이제 밸류에이션 추정이거든요. 한 번에 영상을 다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밸류에이션이랑 영업이익이랑 이렇게 또 다 해놨거든요. 순이익. 그리고 이 차트랑 수급 분석 같은 경우에는 2편에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